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헤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물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멋지게 인생. 이막을 열어젖힌 한 시니어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기석, 한때는 잘 나가던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삶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의 바람을 타고 오르막길을 걷던 그 시절 강기석 씨는 29이라는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부산에서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칸 사무실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의 성실함과 사업수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진실함 덕분에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5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존경받는 사장님이었죠. 직원들의 생일까지 일일이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주는 그런 인정 많은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오르막길만 있는 탄탄대로 같았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었던 사랑스러운 아내 정미영 씨,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두 아들 민수와 민준, 부족함 없이 채워진 물질적 풍요로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아름다운 집, 매년 가족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 그는 진심으로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40을 앞둔 나이에 이룬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듯이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불경기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깊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하나둘씩 중단되기 시작했고 자재를 납품해도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자마자 울리는 은행 전화 소리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 사장님, 대출금 연장이 어렵다고 본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냉정한 은행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몇 달째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요.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때는 가족 같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8년 봄 그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회사 건물에는 법원의 차압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경매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먼지 쌓인 간판만 남긴 채 텅 빈 건물로 변해버린 사무실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가장이 빚더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민수는 아빠는 왜 이렇게 됐어? 친구들, 아버지는 다 멀쩡한데라며 원망 어린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내 정미영 씨 역시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기다렸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때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작은 일에도 서로 날카롭게 반응하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고 부부 사이의 신뢰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더 신중했어야 했어.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사업만 키우더니. 아내의 날선 말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사랑했던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혼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한때 서로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 차갑게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아내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10억이 넘는 산더미 같은 빚과 망가진 가족관계,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 강기석은 온데간데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초라한 중년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강기석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젠가는 가족과 다시 함께할 날을 꿈꾸며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낡은 중고차를 넓고 아름다운 집 대신 원룸을,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지고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인부들은 아저씨, 나이가 있으신데 이런 일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기도 했지만 그는 웃으며 괜찮아. 일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인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막노동꾼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일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기석 형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뭔가 남다른 게 있어. 동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하며 틈틈이 돈을 모았습니다. 재기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는 오직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가 되면 아이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3년간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식자재 납품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규모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로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식자재를 배송하는 일이었죠. 비록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어느 비 오는 밤, 그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자재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를 치고 간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뺑소니를 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은 병원비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마저 막막해졌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신을 원망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시련만 찾아오는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재기의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협박했습니다. 강기석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돈은 갚아야 해요. 무서운 얼굴의 사람들이 병실을 드나들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어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재기를 향한 희망도 가족과 다시 함께하겠다는 꿈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싸울 힘도 살아갈 의지도 없어. 그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걸어다니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며 그는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을 결심하던 그때 기적처럼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첫사랑이었던 유지영 씨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려는 것보다는 추위를 피하고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기석 오빠 맞지?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거의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첫사랑 유지영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영 씨는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여성이었죠. 그의 초라한 모습과 상처받은 표정을 본 유지영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은 유지영 씨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보살폈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고 재활 운동을 함께하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기석 오빠, 오빤 예전부터 너무 열심히 살았어.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절망 속에서 헤매던 강기석 씨는 그녀의 따뜻한 응원과 한결같은 보살핌 덕분에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겨.
기석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IMF도 교통사고도 오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유지영 씨의 응원 덕분에 그는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아들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동안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큰아들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행복을 찾으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둘째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되찾은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다시 건설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작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화장실 타일 공사, 방 벽지 바르기 같은 하청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로 빠르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강 사장님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일 처리도 깔끔해요. 고객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더 큰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하고 신중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유지영 씨와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2015년 강기석 씨와 유지영 씨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아들과 지영 씨의 아들까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지금 강기석 씨는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건설 회사를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탄탄한 기반 구축에 더 신경을 쓰고 있죠. 그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한데 모으고 무엇보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해준 첫사랑 유지영 씨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예전에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아들아, 아버지도 많이 넘어졌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야. 그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지만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난을 딛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시련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너무 크고 깊어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기석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시련의 어두운 터널 끝에는 언제나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기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삶이 증명하듯이 진정한 성공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줍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응원해준 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2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상처가 깊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강기석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때로는 그들의 작은 위로와 응원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기석 씨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여러분의 늦었지만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나 도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희망차게 시작하세요. 블루헤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